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 중에서 실패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항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러한 질문을 왜 하고 있는지 실패 극복 사례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항목을 작성하실 때는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 항목에 나왔던 기업과 그리고 작성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고 이 항목 작성 팁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셨던 항목은 예를 들어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이런 항목들은 기존에 많이 준비를 해 두셨을 텐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경험을 갖고 묻는 항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오. 이런 질문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가장 노력을 해서 최고의 성과를 냈던 경험을 이야기하시오. 이런 항목. 또는 조금 다르게 성공을 했던 경험을 그냥 묻고 있는 항목. 이 정도가 많이 나온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라는 부분이나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조직 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안에서 어떤 견해 차이가 발생하거나 일을 같이 진행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그런 서로의 이견들을 어떻게 좁혀나갔는지 그런 극복 경험에 대해서 묻는 항목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죠. 실패를 극복했던 사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시오. 혹은 실패를 했던 그 실패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시오 라는 항목들 자주 나오고 있는 항목이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세 번째 항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거 왜 묻는 걸까요? 가뜩이나 실패를 했던 사례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유쾌한 경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묻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펙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목적은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직무 능력 혹은 조직에 적합한 능력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왔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겠네. 이 실패를 했던 그 내용이나 이 사례가 정말 너무 심각했겠네 라는 것이 평가의 요소가 아니라 이 사례를 들어봄으로 해서 소위 그 조직에 필요한 능력을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직업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성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개인에게 향상된 그리고 개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자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자아, 단단해진 태도,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세,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은 엿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답변을 하려면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서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의 삶,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직생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조직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정말 내가 원하던 성공과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목표를 딱딱 이루는 성취만 있는 곳일까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행복감을 마냥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취업이 너무 이제 하고 싶으시고 조직에 너무 입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성공과 성취의 경험도 있겠지만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성공과 성취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인간관계, 그리고 쉽지 않은 의사소통,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만 이곳에 있을까라는 식의 고민들도 너무나 많이 선배들은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과 사회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이고 이 안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무조건 그 실패나 좌절을 겪지 않도록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었던 사람은 작더라도 분명한 성취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힘이 되어서 다음에 또 어려운 과제를 맡아도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성공 경험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실패를 극복해 본 분들은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걸 극복했을 때 본인이 느낄 성취감과 자신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어떤 좀 조금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사례를 찾아보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사례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면접에 가서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나의 어떤 실패 경험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혹은 다른 지원자가 냈던 자기소개서에 정말 너무 가볍지 않은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한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성장시켰던 어떤 사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갑자기 내 사례가 너무 가벼워 보이고 나의 생각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진중하지 못했던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선택하실 때는 좀 무게감 있는 사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의 경험, 여기서 너무 어릴 때는 아직 이렇게 좀 자아가 많이 형성되지 않을 어떤 유년 시절의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정도의 그래도 연령대가 있었던 그런 때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사례를 선택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묻는다면 실패했던 경험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혹시 나한테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감점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서 실패 경험을 쓰는데 그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공 경험으로 써 버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실패 사례를 묻는다면 실패 사례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기승전 성공이다가 아니라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까지도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묻는 항목이라면 특별히 또 특히나 결과가 성공이 아닌 실패로 끝난 사례여지만 그 사례 안에서 배운 점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좌절이 좀 있었는데 극복해서 결국에 성공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실패 경험이 아니라 성공 사례에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실패, 내가 예상했던 방향이나 내가 목표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나왔던 것이 어느 정도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잘 극복해서 성공했다라는 경험이 아닌 사례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와는 다른 항목이지만 성격의 장단점을 쓰는 항목이 있죠. 그때도 단점을 묻는다면 단점을 작성하시고 그 극복하려고 했었던 사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단점인 듯 하나 결국엔 굉장한 장점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묻는 의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묻는 질문자의 의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겠죠. 실패 자체를 강조하거나 그 실패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매우 괴로웠다. 이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의 무게감이 중요하다고 해서 실패를 겪었을 때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고통, 어려움, 좌절
이게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강조하실 포인트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 예. 참 많은 것을 얻었다. 예. 이렇게 많은 것, 예, 뭐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얻어진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이런 내용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얻었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례가 다 각각 달라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제가 딱 얘기를 해드리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실패를 겪었던 분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얻은 것들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혹은 어떤 그 좋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뭐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지혜가 반드시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실패를 겪었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버렸다가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셨다라면 그 노력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얻은 점이 있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실패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얻은 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내적 역량,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으면 한 단계 성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격도 성숙해지셨겠죠. 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그때 좋은 조언을 해줬다거나 그 실패 때 내가 괴로웠을 때 내 주변에서 나에게 힘이 됐던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몰랐지만 그때 다시 돌아보니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라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런 깨달음에 있던 것들이 바로 실패를 통해서 얻은 점들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항목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신다면 이 내용들이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강조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업들은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었던 분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이라면 우리 조직에서 겪을, 그리고 우리 그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겪을 이 정도의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의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항목들을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사례를 경험한 이후에 또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을 법한 유사한 사례가 나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 극복을 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라는 만약에 사례가 있으시다면 이걸 간단히 언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좀 말씀드렸듯이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스치듯이 작성을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성공했던 경험을 또 이만큼 쓰시면 결국에 이 항목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는 만약에 내가 이야기할 핵심 사례가 A 사례다 라고 한다면 A 사례 실패 경험에 대해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앞장에 보여드렸던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칭하여 배운 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배운 점이 들어가고 나서 그 배운 점과 그 경험을 통해서 유사한 B 사례를 내가 겪었는데 그때는 그때의 실패를 바탕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 스치듯이 작성 가능합니다. 근데 없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기 앞에 보여드렸던 네모 두 가지입니다. A사의 실패 경험과 배운 점의 내용이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이러한 배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혹은 이 직무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로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굳이 너무 기계적으로 그런 항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읽는 분들이 그런 내적 역량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게 된다면 이 항목의 질문 의도에 맞춰서 잘 답변을 하신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에서 이러한 항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인 일 또는 실패한 사례는 무엇이며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미리 고민했던 그 질문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실패한 사례와 배운 점을 이야기해라. LG전자에서는 본인의 가장 큰 실패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장 큰 실패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게 겪은 실패 사례라고 하는 앞단의 이 실패 경험에 대해서 수식하는 문장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목을 잘 읽어보셔야지만 그 조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실패 사례를 물으면서 문항을 굉장히 짧게 작성하라고 하면 사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 자체는 어느 정도 분량도 있게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구성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사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게 질문자의 의도와 잘 맞나? 라고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시죠. 저의 가장 큰 실패는 학부 2학년 때였습니다. 디지털 논리회로 실험이라는 과목의 학기말 과제가 2인 1조로 한 학기 동안 실험을 수행한 후에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구현할 대상을 정해야 했는데 다른 조들은 조금은 쉬운 내용 그리고 선배를 통해서 어떤 코드를 구할 수 있는 구현 가능성이 확실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제를 선택하면 구현 가능성은 확실하지만 창의성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구현을 도전해 보자고 파트너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서적 및 인터넷을 참고해가며 제가 원하는 기능을 모듈화하여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코딩 경험의 부족으로 부분적으로 잘 동작하던 모듈도 통합되면 오류를 일으키거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트너도 다른 과목들에 쏟아야 하는 시간 때문에 같이 하는 다른 과제를 조금 더 하는 조건으로 제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고 결국 발표 당일 초라한 결과물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라고 본인의 실패 사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경청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파트너와 의견을 조율하여 창의적인 새로운 주제를 택하면서도 현재 역량을 고려했더라면 구현 가능성이 더 높은 주제를 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의 가장 큰 목적은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본인의 어떤 원인을 하나 파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학기 말 기간에 여러 일정이 겹치면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나 체력 등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제 의견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수행을 위해서 일별주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례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 주셨고요. 구조로 보면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리해서 얻은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것. 전체적인 구성이나 가독성 면에서는 잘 작성을 해 주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렇게 구성법을 보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팁을 얻을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본인이 쓰기는 힘들어도 남의 것을 또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일단은 만약에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경험이었냐?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사례의 무게감은 조금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묻는 항목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일이나 실패 사례를 묻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만약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조별 과제가 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의 무게감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단에 이 실패 사례를 잘 보았을 때 사실은 뭐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경청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일하고자 하는 높은 목표의 성취 욕구와 시간 안에 완성해야 하는 이런 것 안에서의 갈등이 또 그거를 잘 조율하지 못했던 게 문제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청에 맞춰서 얘기해 주셨던 첫 번째 그 어떤 교훈점은 앞에 있는 맥락과 조금 딱 맞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 그거를 통해서 얻었던 배운 점이나 경험도 그 개연성에 맞게 좀 설명이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교훈 두 가지. 근데 그 사례와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교훈이 아니라 그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 좀 타당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항목의 작성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실패 사례에 대한 그 작성에 대한 좀 내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례로 진실성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본인의 진실성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 항목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 있는 내용을 얘기할 때 읽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런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본인들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패를 통해 느꼈던 감정이 핵심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느꼈던 좌절감이 핵심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 깨달은 점이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마무리를 하시면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될지 고려하셔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사례를 통해서 이 조직 생활 안에서도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작성 요약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면서 강의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사례를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